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이 대표입니다. 오늘은 공모주 투자의 장단점과 공모주 청약, 캘린더 등을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시죠. 우선 공모주의 뜻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공모주는 말 그대로 주식을 공개 모집한다는 뜻입니다. 기업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신규 발행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공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업은 왜 상장을 하려고 할까요? 상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장 기업이라고 하는 상징성에 대한 부분들이 확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 아직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2천여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장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가 사실 가장 더 큰데요. 두 번째는 상장 기업이 되는 순간 막대한 자본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비상장 형태의 기업이 거래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바디프렌드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마의자 회사도 아직 상장이 되어 있지가 않죠. 시가총액이 3,900억 정도 되는 규모가 꽤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장이 진행이 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이런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 비상장되어 있는 기업도 거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장이 되는 순간 우리가 증권시장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동성이 커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기업의 주식들이 많은 거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해당 기업은 그 들어온 자본금을 통해서 신규 인재를 채용할 수도 있고요. R&D 쪽에 좀 더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이 열리기 때문에 기업이 정체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한 번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기회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을 간단하게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2023년도 말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에는 상장 기업이 약 950개 정도, 코스닥 기업에는 상장 기업이 약 1670 종목 정도가 있습니다. 코넥스 종목에는 한 130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코넥스 시장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코스피 시장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다양한 기업들, 우리가 흔히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 보통 포진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코스닥 시장에는 조금 중소한 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 시장에서도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규모가 조 단위에 있는 기업도 상장되어 있는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공모 청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흔히 주택 청약이라는 거 들어보셨고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말 그대로 내가 새로 집을 구매하거나 임대하거나 하려고 했을 때 청약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넣어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주택 청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공모 청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내가 상장될 기업을 공모가로 조금 더 먼저 받아보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아파트랑 되게 비슷하죠? 우선 공모주 투자를 하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신규 상장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아진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공모주 시장의 과열 현상,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서 상장일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 공모주 투자를 편입할 수 있어서 투자의 다양성이 좀 늘어난다는 게 공모주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주 투자는 공모 청약 이후 상장까지 통상적으로 2, 3주 정도의 짧은 기간을 투자해서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장점만 있을까요? 이따가 사례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단점 또한 반드시 존재합니다. 공모주 청약을 했을 때 아무 공모주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사람들의 인기가 너무 없는 우리가 흔히 수요가 없다라고 하죠. 수요가 없는 종목들을 투자하거나 기업의 재무 구조라든지 기업의 모멘텀 자체가 약한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상장가가 공모가보다 낮아질 수 있는 현상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공모주는 내가 1,0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있다고 했을 때 그 1,000만 원 정도에 대한 부분은 모두 주식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공모 청약을 진행하게 되면 1,000만 원 정도를 청약을 진행을 해도 보통 증권사에서 배정받은 물량을 균등 분할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배정을 받게 되는데 보통 1,000만 원 정도 인기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5만 원도 주식 물량으로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이 5만 원 정도를 받았을 때 우리가 흔히 따상이라고 하죠. 따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 기업은 상장 당시에 공모가 대비했을 때 100% 정도 되는 주가로 시초가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5만 원 정도에 공모한 기업이 시초가가
10만 원으로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열렸을 때 딱 10만 원으로 시작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통 우리가 공모시장에서의 상한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반 주식시장에서는 최대 30%까지 주가가 상승을 할 수가 있죠. 100% 시작한 주가가 추가적으로 30% 더 이상 올라가는 거를 우리는 흔히 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5만 원의 주가가 2배가 돼서 시작을 해서 10만 원이 됐죠. 10만 원에서 30%가 올라가면 13만 원이 됐겠죠. 그러면 5만 원 대비했을 때 약 16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게 이 공모청약에서의 따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가끔 따상을 보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네? 더 가겠지? 라는 생각으로 추가적인 보유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따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사실 공모청약 당시에 쏠림 현상 등으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제자리를 찾는 경우들이 많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증권사나 이런 데서 보호 예수 물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풀려나면서 추가적인 추가 하락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주 투자할 때는 상장 당일 혹은 늦어도 익 영업일 정도, 다음날 정도 되겠죠? 다음날 정도 안에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참고로 공모주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는 증권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청약 캘린더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실 수도 있고 그냥 간편하게 네이버에 공모주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IPO 일정 더보기라는 걸 통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공모 일정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주식 투자의 또 하나의 섹터 중 하나인 공모 투자, 공모주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알려드렸고요. 주택 청약과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 예정되어 있는 기업을 공모 청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상장 전에 미리 공모가라는 걸 통해서 빨리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상장하게 되면 최근에 공모주 쏠림 현상 등으로 상장 당일에 큰 폭의 강세를 보일 수가 있다는 부분 장점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다만 공모주 청약이라고 하는 특성상 내가 투자한 금액을 전부 다 배정받는 게 아니라 일부를 균등 분할해서 배정받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조금 적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공모주 투자를 했을 때 해당 기업의 모멘텀이 좋지가 않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좀 약한 기업은 공모가보다 주가 상장하는 상장가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 꼭 염두를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방법 중에 공모주 투자를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편입하시는 거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제작하게 됐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